성당 안에 미사가 시작됩니다. 향냄새가 가득하고 합창이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칼이 번쩍입니다. 피가 튑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1478년 피렌체 대성당 안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목표는 단 한 가문. 왕도 아니고 기사단도 아니고 그저 상인 출신이었던 집안. 메디치. 왜 성당 한복판에서까지 암살을 당해야 했을까요?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평민 출신 가문이 어떻게 왕을 넘어서는 권력을 가졌는가? 우리는 보통 권력은 왕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혈통이 있어야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15세기 피렌체에서는 그 공식이 깨집니다. 메디치는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토스카나 지방 무젤로 계곡 출신의 상인 집안이었고 피렌체에서는 길드에 소속된 시민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교황의 자금을 관리하고 유럽 국제 금융을 움직이고 공직자를 사실상 선별하며 도시를 지배합니다.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이 돈을 구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구조는 3단계입니다. 첫째, 제도를 부수지 않는다. 피렌체는 왕국이 아니라 공화정이었습니다. 공직은 트라테라는 추첨 제도로 뽑혔습니다. 이름을 적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공정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넣을 자격은 누가 관리했을까요? 명단은 누가 추천했을까요? 메디치는 직접 권력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권력을 잡을 사람을 관리했습니다. 쿠데타를 하지 않았고 헌법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선발 시스템 주변을 장악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인사구조를 장악한 겁니다. 둘째, 돈이 아니라 신용을 장악한다. 1397년부터 메디치 은행은 피렌체를 중심으로 브리에, 런던, 밀라노, 로마까지 지점을 둡니다. 각 지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익을 나누는 파트너 구조였습니다. 핵심 상품은 환어음이었습니다. 피렌체 상인이 런던에서 물건을 살 때 금화를 들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메디치가 발행한 종이 한 장이면 됐습니다. 그 종이 안에는 환율 차이 속에 이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자를 금지했지만 메디치는 환율이라는 우회로로 금융을 확장했습니다. 1427년 세금 기록을 보면 메디치 은행은 자기 자본보다 남의 예치금을 더 크게 운용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남의 신뢰를 굴린 겁니다. 왕은 세금이 필요했고 교황은 자금 관리가 필요했고 상인은 신용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흐름의 중간에 메디치가 있었습니다. 셋째, 정당성을 투자한다. 메디치는 예술을 후원했습니다. 성당 벽화 속 성경 인물들 사이에 자신들의 얼굴을 등장시켰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곧 피렌체다. 권력은 힘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야기와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국 메디치는 몰락하지 않았느냐고요? 맞습니다. 1494년 정치적 충격과 금융 불안이 겹치며 메디치는 축출됩니다. 암살 시도, 반란, 신용 붕괴, 왕보다 강했던 가문도 정점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계층은 완전히 뒤집혔을까요? 1427년 피렌체 세금 자료를 2011년 성씨 데이터와 연결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세대 간 소득 이동성 탄력성 약 0.04, 숫자만 보면 거의 0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한 세대가 아니라 600년, 거의 20세대를 비교한 수치입니다. 만약 사회가 완전히 뒤섞였다면 600년 뒤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완전한 리셋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0이 아니라 0.04가 남아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600년 전 상위 가문이 살던 동네 사람들의 후손이 600년 뒤에도 평균보다 부유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여전히 높다는 뜻입니다. 개별 가문은 망합니다. 메디치도 정점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상위 엘리트 구조 전체는 쉽게 리셋되지 않았습니다. 왕은 바뀌어도 신용 네트워크와 상층 집단은 오래갑니다. 이게 메디치 이야기의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건 영웅 서사가 아닙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동화도 아닙니다. 신용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와 제도 접근권을 장악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국가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군대와 영토일까요? 아니면 신뢰와 금융 시스템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신용 구조 위에 서 있습니까?
메디치는 사라졌지만 신용이 권력을 만든다는 공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르네상스가 왜 예술혁명이 아니라 금융혁명이었는지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